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가벼운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숨이 차고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곤 하죠.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40대 이후 남녀노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리는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야기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신체는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하고 관절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대사량 감소로 이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근감소증의 위험성입니다. 근감소증이란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40대 이후부터 이러한 변화가 더욱 빨라지며 신진대사가 둔화되면서 체중 증가와 피로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심할 경우 노년기에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며 골절 위험이 3배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습관 만들기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10년 후에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벽 스쿼트로 하체 근력 강화입니다. 방법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하루 10회 3세트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벽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 근력이 강화되면서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하체 근육을 활성화하여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의 팁을 드리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손을 벽에 짚고 천천히 자세를 조절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익숙해지셨다면 무릎을 더 깊이 굽히고 10초간 유지하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연구 결과로는 하체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낙상 위험을 50% 줄일 수 있으며 무릎 관절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체 근력이 증가하면 신체 균형이 개선되어 노화에 따른 골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자 푸시업입니다. 이 운동은 상체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의자에 손을 짚고 천천히 팔굽혀 펴기를 합니다. 하루 15회 3세트씩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을 했을 때의 효과는 어깨와 팔 근력을 강화하면서 상체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약해진 상체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체 근력이 강화되면 바른 자세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어깨와 등의 불필요한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의 팁을 드리자면 손목이 약한 경우에는 손을 평평하게 펴기보다는 주먹을 쥔 상태로 운동을 진행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깊게 내려가기보다는 자신의 근력에 맞게 조절하면서 반복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연구 결과로는 팔 근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0% 낮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상체 근육이 강화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실천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서 하는 코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복부와 허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법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좌우로 몸통을 비틀어 줍니다. 하루 양쪽 15회 3세트씩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을 했을 때의 효과는 허리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복부 근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허리 근육과 복부를 동시에 단련하면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며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약해질 수 있는 복부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할 때의 팁을 드리자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몸을 비트는 것보다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허리를 고정하고 복부의 힘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연구 결과로는 복부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 발생률이 40% 감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복부 근육이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줄어들고 허리 통증이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실천이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힙의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하루 10회 3세트씩 하신다면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운동을 했을 때의 효과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허리와 골반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할 때의 팁을 드리자면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고 실시하면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엉덩이를 올릴 때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진행하면 코어 근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빠르게 동작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연구 결과로는 엉덩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엉덩이 근력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여 관절염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면 전신 균형 유지와 관절 건강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한발 균형 잡기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과 하체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한쪽 다리를 들고 10초간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루 양쪽 3세트씩 진행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을 했을 때의 효과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균형 잡기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몸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균형 감각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의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두 눈을 뜬 상태에서 진행하고 익숙해지면 점진적으로 한쪽 다리로 서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난이도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눈을 감고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처음 시도할 때는 벽이나 의자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나타나는 연구 결과로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며 노화에 따른 골절 위험이 60% 감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노년기에 넘어질 확률이 크게 낮아지며 이를 통해 골절 및 심각한 부상의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관리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되며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시 상처 치유 속도가 느려지고 신체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며 에너지가 쉽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유지와 신체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콩, 생선, 닭고기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루 수면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 회복 속도를 저하시켜 피로가 누적되게 만들고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비만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면역력 향상과 회복 속도를 30%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 식단과 수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노화가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올바른 수면 패턴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보다 활기찬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내일을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기보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은 타인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실천할 수 있는 운동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우리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달, 1년 후에는 확연한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운동을 하나씩 실천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매일매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더 건강해질 내일을 응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괜찮을 거예요.